국회 사무처에 23년 4월부터 1급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획을 하고 있고 각종 예산 협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규칙이 23년 10월에 제정이 되면서 큰 탄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4년 9월에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송재호 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위원장이시죠. 그렇게 하고 이 추진단에서 총사업비 위원회에서 정한 그 총사업비 한 5.6조 정도의 어떤 사업 계획을 기재부하고 총사업협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1개의 상임위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상임위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네. 조국혁신당이 입법 발의하고 민주당 또 강준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그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고 그렇게 근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국회 중에 11개 상임위만 내려오고 뭐 본회의라든지 뭐 의장이라든지 내려오는 게 아닌 그때 만들어진 계획인 거죠. 예, 위헌. 이때 국회법에 보시면 그렇죠. 국회 군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그렇죠. 의무조항을 거거든요.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예. 세종의사당 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진도가 지금 얼마큼 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당국하고 총 사업비를 연말까지 좀 확정을 해서 그다음에 설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업체를 내년 중반쯤에 선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여기 세종의사당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설계에 국회 본회의장 지금 이제 국회 여의도에 같으면 이제 본회의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원회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설계에 포함되는지 이런 거 아직 없나요? 규칙에 보시면 이 정해진 규칙에 보면 겸임 활동 지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에서 예결위 활동도 하시고 법사위 활동이나 운영위 정무위를 활동하시면서 세종에 있는 11개 상임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또 할 때 양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국회의원회가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좀 지원을 해야 되는 현재 여건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도 겸임 활동, 당장 뭐 예결위에서 두드리고 예산을 또 본회의에서 결정하거나 법사위에서 뭐 확정하고 또 본회의에서 법안을 갖다가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연속적인 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게 뭐 여기 상임위가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도 규칙을 보면 그 건물이 좀 뭐 짓기가 어렵게 돼 있으면 같이 지을 수 있다라는 본회의장도 지을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규칙상에. 그러면 저 규칙을 개정을 해서 다 내려가는 걸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중적으로 저기 뭐 남겨두고 해가지고는 또 계속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부터 규칙을 개정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보면 네, 헌법도 개정하고 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그때 해가지고. 의장, 대통령 이런 기관들이 지금 발의된 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기 전에 지금 차 의원님 말씀처럼 저 규칙부터 바꿀 수도 있는데 규칙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상 국회가 다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국회 다 내려오는 거는 그러면 또 이게 뭐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을 바꾼 건데 어쨌든 그 규칙도 한번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울 여의도가 옛날 고층으로 10만 평, 33만 평방미터인데 여기는 63만 천입니다. 외 면적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습니다. 정부와 책임기관, 앞에 있는 각종 문화, 교식부가 배산 임수에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과 그래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세종동 1원이라고 되어 있고 면적 63만 천이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 대상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진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고 우리가 행복도시상에 있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설계 공모에 안 들어간 거죠? 예, 내년에 설계 공모 들어가서 설계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설계 공모가 시작돼서
저 당선장 나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 업체가 정해진 거니까 설계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그럼 설계에 소요되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설계에 뭐 6개월이 걸린다든지 2년 반 정도. 설계만 2년 반? 워낙 이게 사이즈가 큰 사업이라서 설계가 2년 반이면은 시공은 얼마나 잡는 거예요? 시공도 한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발주까지 해서. 그럼 발주부터 시공까지 6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니까 2033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의사당이 완공을 한 33년을 보는 거예요? 33년 정도. 예. 설계 공모를 12월 달에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왜 내년이에요? 내년 12월, 1월 정도 해서 설계 공모 결과를 지금 원식 의장께서 내 임기 중에 설계 공모 결과를 받겠다라고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좀 설명하신 거 있죠. 아니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12월 달부터는 공모에 들어간다고. 좀 나중에 얘기도 드릴게요. 물어봐야 돼. 왜 걸리는 대통령 집무실은 21년 12월에 개정한 행복도시법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복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 법안에 따라서 두 달 후에 집무실 관련 합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합동 추진단 국조실, 행안부, 국토부와 행복청이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획안이라든지 추진 방안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에 전담 조직 한 4급 정도 팀 정도에 좀 미약하지만 있는데 그런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획 연구를 추진을 했고 이 부분은 대통령 집무실은 청사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23년 8월에. 그리고 24년 6월에 국제 공모 관리 용역 전 세계에서 공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리 용역을 건축사 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절차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럼 현재 관리 용역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통령 집무실은? 거의 마무리에 있고 지금 공고는 곧 조만간에 공모 홍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나고 난 다음 절차는 이제 설계 공모하는 겁니까? 예. 설계 공모. 예. 그 설계 예산이 있나요? 예, 현재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설계 예산이 제2집무실. 제2집무실. 그리고 집무실을 바꿔야 돼.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설계 공모하고 설계 당선되고 설계 들어가고 그것도 한 만약에 비슷하게 시공하는 저희는 목표를 아무래도 저기 5.6조 사업하고 여기는 3,80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총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공은 설계 기간이라든지 시공 기간이 좀 짧게 30년 정도에 완성할 수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더 빠르게. 그래서 이 저기 국제 공모의 설계 공모의 내용이 보시면 제2집무실 건축 설계하고 한 지역에 대한 이 일대 지금 보시는 쭉 둘러보시는 일대 한 210만 평방미터 한 65만 평에 대한 그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빈 땅에 어디에다가 여기에 대통령실 넣고 여기에는 국회 넣고 잃어버리고 끝이 나면 국가의 새로운 얼굴이 짜임새가 없기 때문에 미국 워싱턴 DC를 보시면 백악관이 있고 여기에 그 워싱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메모리얼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에 의사당이 있고 서쪽에 링컨 기념관 또 남쪽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이 백악관 좌우에 정부 청사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내셔널 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간다 그러면 워싱턴 DC를 간다 그러면 여기를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종시의 새로운 수도에 간다 했을 때는 여기 와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이러한 상징 공간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링컨 기념관 주변으로 보면 한국전 기념 공간이 있고 1차 대전, 2차 대전 기념 공간, 베트남전 기념 공간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 쭉 보시면 스미소니언 박물관 단지들이 이쪽으로 쭉 같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와 문화의 공간들이 이렇게 뭐 정치, 행정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도 보시면 국회의사당과 뭐 연방의회 관련 기관들, 정부, 그다음에 총리 관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밑바탕이 되는 이러한 어떤 그 상징구역에 대한 도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지 그게 바로 저희 국제공모의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국가상징구역에 국회가 63만 이걸 포함하고 대통령실이 어딘가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를 포함해서 210만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얼굴로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국제공모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짓고 국회도 짓고 또 미국 내셔널몰 같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념 공간들도 조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공항공원 그리고 국립박물관단지, 그리고 정부청사, 그리고 국책연구단지 뭐 이 일대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내셔널몰, 내셔널 스페이스가 이게 이제 그 210만 약 65만 평 정도 여기에 이제 의사당 부지는 이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완전히 내려오더니 뭐 이렇게 되면 이걸 어디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대통령실과 의사당 배치를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공모에 설계에 달려 있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망들이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국가 기밀입니다. 이거 네. 알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런. 공모 결과가 그래가지고 저쪽 그 뭐 워싱턴 DC나 캐나다 오타와처럼 그런 것이 이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상징구역에는 도시 계획을 하고 집무실 설계를 같이 통합해서 국회대로 또 여기에 도시 계획이 나오면 국회도 거기에 맞춰서 주요 메인 건물을 어디다 배치할지 미국 워싱턴처럼 저렇게 다이아몬드형 구조가 되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의사당 옆에 이제 연방대법원도 있고 여기에 아마 유니온역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연결된 미국의 철도망의 거의 뭐 제일 키 위치인데 그래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원래 위치가 주가 좀 멀다녔으니까 하루에 한 130km, 한 왕복 한 300km 가까이를 갖다가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 전국적인 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철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미국의 전체 지도를 철도망을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런 수도 이렇게 위치가 되면 이런 상징성뿐만 아니라 배축 기능이 되게 저희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 철도도 고속철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종합적으로 의원님 특별법도 준비하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의사당이 같이 설계 공모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지 그것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한지. 이게 여기 대법원도 여기 연방대법원이 우리도 이제 저희 대부분은 세소는 게 아니라 아직은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죠. 우리는 대법원이나 행정부만 재판소는 다른 데 가는 게 균형 발전에 더 도움되지 않냐. 세종에 다 모아놓은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더운데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국장님이라 특별사 국장님. 단계라고 보시면 예산을 확정해야 이 설계 공고가 나올 수 있고 저희는 예산을 확정해놓고 공모 준비를 다 해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